여러분, 주변에 내가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 절대 나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 지인이 있으신가요? 연락을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최소 연락을 3번 정도 했으면 1번 정도는 먼저 연락해 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연락을 먼저 하지 않는 그 지인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을 안 한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을 먼저 안 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삶의 여유가 없어서일 수도 있고, 혼자인 게 좋아서 연락을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열하게 바쁘게 사느라, 혹은 친했던 친구와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이 달라져서 또는 누군가와 연락을 할 때마다 기가 빨려서 등의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별로 필요치 않고 궁금하지 않아서가 이유일 수도 있고 굳이 연락하면서까지 만나고 싶지는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연락을 잘 안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에 속하시나요? 연락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필요에 의해 하는 연락이고 둘째는 상대의 안부를 묻기 위한 연락입니다. 이 중 특히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절대 먼저 연락을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필요할 때만 연락 오는 사람이 있진 않으신가요? 여기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잘하기로 소문난 70대 강씨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연락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할아버지는 아침 8시가 채 되기도 전에 딸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자고 있어? 그건 그렇고 내가 어제 홈쇼핑에서 바지를 하나 봤는데. 하며 딸에게 아침부터 바지를 하나 불러달라고 합니다. 딸은 투덜대면서 바지를 대신 주문해 줍니다. 이후 할아버지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영시가 뭐하냐? 내가 직접 짜장면 만들어 먹고 있는데 맛이 기가 막히다. 하루 동안 할아버지의 전화기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친구들에게 전화해 그 기쁨을 나누고자 했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렇게 전화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던 할아버지였지만 이런 연락도 처음에야 받아주지. 친구들은 점점 할아버지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었기에 전화를 안 받고 그럴 때마다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원래부터 연락을 먼저 하는 성격이긴 했지만 5년 전 아내를 떠나보내고부터 점점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시점에 아내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하루아침에 아내를 잃은 할아버지는 공허감과 무기력함에 한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그 공허감을 채우고자 처음에는 자식들에게 연락을 하는 빈도가 늘었습니다. 1년 365일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던 할아버지였지만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가 안쓰러워 처음에는 전화를 매번 살갑게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지 2년차 되던 해부터 자식들도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뭐해, 어디야, 집에 잠깐 들릴까 하는데 등 하루에 2~3번씩 전화가 오는 것은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것을 매일 받아주기는 힘들었습니다. 자식들은 매일 어디냐고 물어보는 할아버지로 인해 자기들끼리 외식 가기도 미안해서 아예 밖에 나가지 못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딸이 아버지에게 솔직히 얘기합니다. 아빠, 이제 내 가족은 남편이랑 아이들이라고. 아빠가 이렇게 자꾸 전화해서 어디냐고 물어보면 남편이랑 어디 갈 수도 없어. 그래, 너네 가족 4명이 잘 사는 게 내 바람이다. 미안하다. 할아버지는 그 이후로 자식들에게는 전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할아버지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는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자식에게 했던 것을 이제는 친구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혼자가 편해진 친구들이 많아졌고 별로 강씨 할아버지의 일상이 궁금하지는 않았기에 친구들도 강씨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가 강씨 할아버지 막내 아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강씨 할아버지는 신나서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막내 아들이 결혼하니 축하를 해달라는 연락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에 할아버지의 친구는 2명을 제외하고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10명 가까이에게 연락을 돌렸는데 2명밖에 오지 않은 것에 강씨는 크게 실망했고 막내 아들을 볼 면목도 없었습니다. 자식의 결혼식은 부모의 인맥이 중요했기에 막내 아들도 표는 안 냈지만 실망한 듯 보였습니다. 아빠 괜찮아. 몇 명이 오는 게 뭐가 중요해? 진심으로 축하해 줄 사람들만 오면 되는 거지. 할아버지는 그래도 와준 2명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저녁을 사주려고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친구들이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 할아버지는 자신이 좋아하는 골뱅이 안주와 조갯국을 시킵니다. 술을 마시며 조금 취기가 올라오자 할아버지가 친구에게 묻습니다. 경태는 올 줄 알았는데 왜 안 온 거냐? 걔 무슨 일 있냐? 사실 할아버지가 가장 친했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오지 않자 할아버지는 그 친구를 걱정했습니다. 어디 몸이 안 좋은가? 무슨 일 있나? 요 며칠째 연락을 통받지 않아서 더욱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그것보다 너 애들한테 연락을 왜 그렇게 해? 애들이 다 너 연락 너무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 다들 늙어서 할 일도 없을 텐데 얘기하면서 시간 때우는 거지. 할아버지는 친구들이 자신과 비슷하게 하루하루가 무료할 거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자기가 연락하는 것을 친구들이 고마워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댁에는 혼자서도 할 일이 너무 많았기에 강씨 할아버지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요새 파크골프 치는데 시간이 너무 잘 가. 무료할 시간이 어딨냐? 하지만 이런 친구들과는 달리 강씨 할아버지는 무언가를 제대로 시도해 본 적도 그럴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럴 때 가장 시간 때우기 좋은 것이 할아버지에게는 통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강씨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건 그렇고 너 경태한테 잘못한 거 있냐? 무슨 잘못? 그런 거 없는데. 잘 생각해봐. 혹시 상처 준 적은 없는지, 불편하게 만든 적은 없는지. 강씨 할아버지는 왜냐고 물었지만 친구는 자신도 잘은 모르지만 너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강씨 할아버지는 영문을 모른 채 찝찝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안가 강씨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동창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간만에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들떴습니다. 할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동창회에 참석했지만 어째서인지 친구들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할아버지가 온 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할아버지도 그것을 조금 느끼긴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본 친구들에 대한 반가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앉은 자리마다 주식 부동산 얘기가 오가고 식물을 키우고 골프를 치는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 자기의 취미와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강씨 할아버지는 뭐 하나 딱히 하는 것도 아는 것도 없었고 내세울 것도 없어서 한동안 침묵해야 했습니다. 강씨 할아버지는 정말 보고 싶었던 친구 경태 할아버지 쪽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야, 경태야,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경태 할아버지는 잘 먹고 있던 수저를 내려놓으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강씨 할아버지에게 작심한 듯 말을 꺼냅니다. 너 왜 친한 척이야?
순간 동창회의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너 임마 왜 그래? 사실 예전에 강씨 할아버지는 경태 할아버지를 한때 괴롭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강씨 할아버지는 오래전 경태 할아버지를 친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부하라고 생각하고 대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말로는 친구 했지만 실제로는 뭐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전화하고 자기 손 모자랄 때면 항상 경태를 찾았고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때는 욕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기의 힘을 몸이 약했던 경태에게 장난이랍시고 과시할 때도 많았습니다. 경태 할아버지는 한동안 이런 강씨 할아버지에 억눌려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었고 갈수록 점점 자기를 잘해주는 것을 그간 괴롭힘 당한 것에 위안이라도 삼듯 아주 잠깐 경태 할아버지도 강씨를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때면 강씨 할아버지는 어김없이 경태 할아버지에게 예전처럼 갑질을 하려 했습니다. 한 번은 경태 할아버지의 가족과 강씨 할아버지의 가족이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데도 강씨는 친구 경태가 예전에 찌질했다는 등 맞고 다녔다는 등의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 경태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친구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요. 강씨는 자기 맘대로 안 되면 화내고 모든 걸 자기가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에 가족끼리 밥을 먹었을 때도 그렇고 강씨 할아버지를 만날 때면 강씨는 절대 지갑을 열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경태 할아버지가 좀 더 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태 할아버지가 만날 때마다 모든 비용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씨는 자신이 잘못했던 잊지 말아야 할 과거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저 옛날 일이니 괜찮다고 치부해버렸지만 그것을 당한 경태 할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절대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강씨 할아버지의 과거에 했던 행동들에 불만을 느끼고 있던 친구들은 하나둘씩 강씨 할아버지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강씨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강씨 할아버지는 자신의 업보를 뒤늦게 깨달으며 조용히 그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강씨 할아버지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강씨 할아버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판단하고 주변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이는 연락을 할 때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강씨 할아버지는 모두가 자기처럼 나이가 들면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줄 알고 자신이 전화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자신이 잘못한 과거의 일들은 무시한 채 필요에 의해서만 연락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연락을 반기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앞서도 얘기했듯 연락을 잘 안 받는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아마 다른 친구들은 그냥 강씨 할아버지가 별로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서 혹은 싫어해서 연락을 피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씨 할아버지에게 연락이 먼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연락을 안 하는 것 외에도 크게 두 가지의 이유로 굳이 먼저 연락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나이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도록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연락에 별로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인이 먼저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바쁜 일이 있다거나 그럴 만한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생각하며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중병으로 많이 아프고 큰 수술로 고생하는 것을 지인들이 알았는데도 전화 한 통 없으면 그때는 당연히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느라고 다들 바쁜가 보지 하며 자신도 그냥 혼자 자기 할 일을 하며 생활합니다. 앞서 강씨 할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을 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지만 연락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나와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상대가 먼저 연락을 하든 말든 이것을 신경 쓰기보다 내 오늘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하고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해도 나이가 들면 가치관 및 생활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취미든 뭐든 공통 관심사가 비슷해야 만나도 할 얘기가 생기고 만나면 지루하지 않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도 이렇게 공통 관심사가 없으면 굳이 만나기보다는 혼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더 좋다고 느낄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오래된 친구들도 다 귀찮아지고 어디 얽매이는 게 귀찮아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보다는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친구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만약 먼저 연락이 안 오면 그냥 자기 인생 잘 즐기나 보다 맘 편히 생각하고 나도 내 인생 혼자서도 잘 즐기며 가는 인연 굳이 잡지 말고 무심하게 잘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인생을 잘 보내지 못한다면 연락에 집착하게 되고 심지어 연락이 안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초조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휘둘리는 삶은 별로 좋은 삶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 삶에 집중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그래서 혼자서도 외롭거나 심심하지 않게 되면 연락이 오든 안 오든 별로 중요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인연이면 다시 만나겠지 하며 쿨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굳이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연락 오는 빈도가 뜸해지고 나중에는 부담스러운 연락이 끊어져서 오히려 편해지고 이전보다 삶이 더 좋아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누군가와 연락하거나 만나는 대신 헬스장에서 혼자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혹은 커피를 마시며 운동을 했는데 이 생활을 5년 동안 이어오니 인생 최대의 행복으로 가고 있다는 글을 남겨주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는 즐거움을 일찍이 깨달은 사람들은 연락을 오히려 피곤하게 느끼기도 하고 굳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연락을 안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냥 연락하는 것 자체에 기가 빨리는 사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화를 할 때는 만나서 얘기할 때와는 다르게 중간에 침묵하는 상황을 어색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침묵하는 상황에서도 얘기를 계속 만들다 보면 기가 빨리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단한 안부 정도 인사하려고 전화하면 전화를 오래 잡게 하는 지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통화를 하면 쉽게 전화가 안 끝나는 지인이 있나요? 물론 그 통화 자체가 재밌으면 괜찮겠지만 누군가는 가만히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그냥 그렇게 듣는 것 자체로 기가 빨리기도 합니다. 전화가 너무 길어지면 제발 전화 좀 끊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괜히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까봐 혹은 통화를 끝낼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해 의도치 않게 통화를 오래 하게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조금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들은 통화를 할 때도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리액션도 잘해줍니다. 그리고 웃기지도 않은 말에 잘 웃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에는 정말 많은 에너지가 쓰입니다. 이런 분들은 1분 1초마다 끊임없이 친구의 감정을 살피기도 합니다. 이렇게 통화를 한 번 하면 기가 빨리기 때문에 전화를 애초에 잘 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거리를 두어야 관계가 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화뿐 아니라 만나서도 밥 먹고 차 마시고 2-3시간이면 충분한데 자꾸 뭘 더 바라는 사람에게는 연락을 잘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굴 보고 근황 묻고 오히려 짧게 만나는 게 더 좋은 사람입니다. 또한 예민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뿐 아니라 한순간 스쳐 지나갔던 상대의 표정이나 말들의 의문점이 생기면서 스스로 우울한 상태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막상 만나면 즐겁게 놀긴 하지만 금방 피곤해지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계속 살피는데 이것 때문에 피로도가 쌓여 집에 가서까지 연락하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상대가 내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 해도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을 안 받아도 나는 그냥 내 할 거 하면서 잘 살아가면 됩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삶은 여러모로 많은 이점을 줍니다. 내 방식대로 삽니다의 저자 남인숙 작가님의 말에 따르면 나이 들수록 본인의 콘텐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만의 콘텐츠, 즉 나만의 장점과 특기를 가지게 되면 연락에 연연하게 되지 않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앞서 강씨 할아버지는 자기만의 특기, 즉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동창회에서 어느 대화에도 잘 끼지 못했습니다. 만약 주식 부동산이든 정원을 가꾸는 일이든 이런 것에 능통하다면 주위에 알아서 사람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스스로의 인생에 충실하려면 이처럼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있는 게 좋고 이는 곧 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타인과의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부터 잘 정립하면 저절로 따라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특기를 가지고 있나요? 특기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정원 가꾸기와 같이 내가 몰입하는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외국어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몰입하다 보면 여러분은 주변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혼자서도 인생을 잘 즐기는 행복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게 있다면 주변에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들 수 있고 그저 오래된 인연, 즉 별로 관심 없고 재미없는 주제의 대화가 아닌 연락을 하더라도 재밌는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혼자서도 잘 즐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여러분만의 인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당장 종이와 펜을 준비해서 내가 이제껏 하고 싶었던 것들, 내가 살고 싶은 인생에 대해 적어보세요. 그중 내가 가장 끌리는 것을 당장 시작해보세요.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혼자서 잘 즐길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